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 전임 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좀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 집회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좀 상세하게 쉽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꼼꼼하게 좀 적으실 거는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집회 절차뿐만 아니고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전자메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요청을 하시면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 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첫째, 관리단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 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위원회를 선임을 하는 건지, 관리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건지 또는 관리 규약을 갖다가 설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건에 넣어야 될, 집회를 해야 될, 안건에 넣어야 될 목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회를 과반을 받아야 될지 4분의 3을 받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리인을 선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합 건물에서는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라고 하면 관리소장이 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이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대표는 실제로는 법인 같은 데에서 대표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사에서도 대표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은 되도록이면 소유자이시면서 요 입점에 있는 분 중에서 관리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점에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점주분들이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 즉 관리인을 선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제24조를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시면 나옵니다. 제24조에 보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자 다시 이거요, 관리단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인은 사무에 대해서 통제 감시하고 대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 보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은 누군가요?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관리소장부터 해서 시설, 미화, 보안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여기 있네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안 되어 있죠. 선임되거나 해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 규약을 만든 겁니다. 관리단 규약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4분의 3 이상의 정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규약이 없는 겁니다. 임시관리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관리규약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4분의 3이 동의를 받은 그 정상적인 정당한 관리규약으로 제26조의 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관리단 규약이 여러분들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되어져 있다면 그럼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분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는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도 지금 관리인 선임하는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통지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말은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관리인 선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점유자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금 집합금을 소유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위임이라든지 허락이 필요한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는데 이제 만약에 101호라고 하겠습니다. 101호에 있는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아서 관리단 집회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안건을 내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거나 통지를 해주시며 그러면 우선권은 소유주가 우선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권은 소유주가 된다 하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죠. 소유주분들은 이제 월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여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임차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관리단 집회 절차입니다. 자, 절차를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듣고 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공실이 많은 곳이면 구분 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입점주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입점주 현황도 파악해야 되니까 따라서 구분 소유라든지 입점주 분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현황을 파악이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달라고 해주십시오. 우리는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악덕 관리업체라 가지고 시행사고 엮어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 근처에 가셔가지고 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의 답답한 분들 여러분들의 사정입니다. 물론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악랄한 말이야 이렇게 해서 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자 1번은 구분 소유자라든지 입점주 현황을 엑셀 파일로 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 서명부를 만드십시오.
그 엑셀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서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명을 다 받으십시오. 지금 그 대부분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근데 만약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자 이야기를 하십시오. 관리인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동의서를 읽지 않습니까? 5분의 1 이상을 받아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임시 집회 안건 개요랑 집회 소식 공고문 그리고 서명 결의서 그 다음 의결권 위임장 그리고 의결권 지정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집회 안건 개요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하는데 그 안건 각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략적으로 적어서 이제 나중에 동봉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집회 소식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 한 장에 공고문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서명 결의서는 뭐냐면 집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찬반을 참석 못하시는 분이라도 미리 공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동의 또는 찬성 또는 반대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찬성하실 분들이나 반대분 미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결권 위임장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의결을 하는데 만약에 미처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서명 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찬성이나 반대를 하기 힘들 때 이제 그 위임장 우리 대리권이라고 하는 위임장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위임장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이제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받을 때도 임차인한테도 받을 수 있겠죠. 임차인한테도 받을 때도 그 구분 소유자와 그 임차인 계약 당사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한테 그 계약 당사자 임차인이 어디 멀리 가셔 가지고 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위임장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의결권 지정서가 있습니다. 의결권 지정서는 한 호실에 예를 들면 203호라고 한 한 호실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두 분 중에서 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의결권 지정서에 한 사람만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건은, 그렇게 해서 말무리하고 집회 토중 통지하고 이런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다 발송을 해드려야 되죠. 발송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 당일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집회 당일, 의장이 될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비상대책위원회에 계시면 대책위원회에서 임시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관리인은 계시다면 관리인이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집회 상황을 좀 되도록 빨리 말씀하시는데 안건 개요를 우리가 안건 보냈던 그 개요 있지 않습니까? 그 개요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집회에 오셔가지고 찬반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거수로 이렇게 손들어 주시라 하고 물론 집회에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참석하신 분들 사인은 다 받으셔가지고 집회 딱 들어갔죠. 집회 들어가서 거수로 앉아 이렇게 손들으시라 해가 그렇게 해서 찬반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의결 사항을 마치면 됩니다. 찬성하신 분들한테는 서명 결의서에 동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그 집회 총회를 할 때는 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회 안건을 모두 마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집회를 하는 그 절차를, 그 집회 총회를 딱 가셔가지고, 총회에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땡땡땡, 주상복합에서 우리 관리단 집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단 집회 개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회에 따라가지고, 이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마친 뒤에, 우리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그거 좀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의결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어보실 사항분들이 있는 거는 그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집회를 다 이제 안건 모드가 다 이렇게 거수례가 다 끝나고 나면 찬반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반이 다 나오고 나면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산을 좀 해주세요. 미리 계산을 좀 집회가 있기 전에도 서면 계리소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계산해 놨던 것이 있죠. 그러다가 집회 당일날 와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집회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명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플러스를 좀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딱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의결 상황 이제 다 마쳤으니까 계산 딱 한 다음에 자 이제 집회 의결을 마쳤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계산한 걸 가지고 서명 결의수와 당일 집회 참석하신 분들의 찬반 모두 합하셔서 지금 소유주는 몇 퍼센트 소유주나 그 입점주 중에서 찬성은 몇 퍼센트 찬성을 했고, 그 다음 의결권, 그 전용 면적이죠. 의결권은 몇 퍼센트 찬성을 해서 이 안건이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었음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해서 의장 우리가 국회의원 보니까 땅 두드리는 그 방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있으면 방망이 없으시면 비슷한 걸 가지고 땅 두들기십시오. 세 번 땅 두들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가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좀 마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마치고 나면 다음 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날 되면 여러분들 집회를 마친 뒤에 이제 의사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작성하셔가지고 집회 의사록에 그 집회 때 했던 그 안건이랑 그런 걸 쫙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 그 입점주라고 할게요. 입점주 찬성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의결권 그 전용 부분 면적 있죠. 면적으로 대비해서도 몇 퍼센트 이렇게 둘 다가 과반이 넘어야 된다 했죠. 관리인 선임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쫙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 중에서 또 거기 그 의사록에, 참석한 위원들이나 구분 소유자 중에서 몇몇은 밑에 사인하도록 좀 해가지고, 한 몇 명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석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또 처음이시라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 선임을 하는 부분은 과반이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물론 그러면 임차인이 그러면 모든 거 다가 의결권 행사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결권 행사 가능한 부분은, 관리인 선임하는, 부분.
이런 부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가반에 넣으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 퇴출하고 관리업체 선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관리단 규약 만드는 그 부분도 규약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규약에서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지금 다 받아가지고 관리위원회를 지금 뽑는 부분 있죠. 만약 4분의 3 이상 되가 정상적인 관리 규약이 있다면 그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선임하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죠? 재건축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4분의 3 이상이 동의받고 이래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소유주한테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점자한테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결권을 받는 부분은 가능한데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경우만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연락을 오실 때 집회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집 동의 서명부에서 5분의 1 이상의 서명부를 먼저 작성하고 그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임시집회 안건 계약하고 이런 걸 딱딱딱딱 만들으셔가지고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한테 보내주시고 관리인이 없으시면 이제 일일이 보내셔가지고 이제 소집 공고문대로 이렇게가 딱 절차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편법을 되도록이면 좀 쓰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편법을 좀 쓰시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상가라든지 주택복합 그 단지 같은 경우든 오피스텔 다 그렇지만은 이거 공동체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 무단 훼손 이런 절대 안 된다 했죠. 그럼 다 누구나 다 공용 부분을 다 사용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업무방해죄 이런 데 걸린다고 했죠. 그런 걸 절대 안 되고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관리사무소에 직원분들한테도 좀 잘 해주십시오. 잘 해주시고 대신에 직원들이 좀 업무 혜택을 한다 제대로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거꾸로 엄하게 딴지 걸 거는 거셔야 되고요. 잘하는 거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입점주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점주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께서는 좀 여기 상가가 또는 주상복합단지가 잘 돌아가고 좀 깨끗하고 잘 돌아가면서 그래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관리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건물 관리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관리인께서는 조금 더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법리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거 문제 생기니까요. 그래서 건물 보존 관리를 하실 때는 좀 그런 점, 공용 부분 무단훼손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건물 관리 보존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하자 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관리인을 뽑았기 때문에 시공사를 향해서 하자 보수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서 하자가 어디부터 발생했는지도 다 진단을 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이제 보내시면 되고, 그래도 뭐 본인들이 안 해주면 이제 소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자를 하는 부분
또는 거기다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부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관리비 부분, 관리비를 미납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인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리인은 건물 보증 관리 하는 건데 지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 관리소장이나 그 직원분들한테 3개월 이상 되면은 보통 내용 정리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독촉장 보내고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관리인이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원래 또 관리업체 알아서 잘 합니다.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죠. 뭐 월급 받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합 건물에서 저는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첫 단계에 첫 단추를 끼울 때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시공사는 아니고 시행사라든지 그 관리업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문제는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이 뽑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근데 그 뒤부터가 뭐가 문제냐면은 대부분이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서든 계신 분들이 사익이 목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입점주 분들 같은 경우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든지 아니면 점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더 그런 분들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만 좀 없고 좀 바르게만 좀 하시고 그리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과거에 어떤 업체들,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참 계약행가를 바탕으로 해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원들도 꼭 필요한 직원들만 뽑으시고 좀 필요 없는 직원이라면 뽑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필요 없는 직원들을 미리 많이 뽑아놓으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관리비는 결국 누가 내는 겁니까? 입점주분들이 다 내는 거잖아요, 입점주분들이. 그 돈은 누구 돈이죠? 입점주분들이 다 내는 돈으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음대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기본급 주시고 수당이라는 부분은 되도록 없애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걸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뭐 직원들 중에서 제대로 일을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직원을 뽑도록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뭐 횡포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횡포가 좀 있고 또는 뭐 그 관리단이라는 거는 가 만들어졌는데 그 기존의 관리단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관리단 집회를 한다든지 관리비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아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조금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하시면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